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의 대표 경제종합 시사방송 어쨌든 경제 시간입니다. 네,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경제와 투자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여러 경제 현안들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경제 일부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5 함께할 패널분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제 기준으로 가장 먼쪽에 이지은 기자 나오셨고요. 네, 이진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김주영 캐스터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자, 오늘 특별 게스트는 스튜디오가 아니라 전화 연결로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경제 제작진이 선정한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5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5는 한 주간에 벌어진 여러 가지 경제 현안 중에 저희 어쨌든 경제 제작진이 선정한 빅뉴스 5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선정한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5 키워드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네, 나오고 있습니다. 5가지인데요. 변동성주의, 갈대 같은 남자, 쨍하고 지방 뜰날, 네, 탈팡족, 새 선택지, 자, AI 인재 이렇게 저희가 키워드로 정해봤는데요. 먼저 처음 저희가 선정한 변동성주의, 자, 주식 차트 나와 있죠? 어떤 소식인지 큰 화면으로 보이시죠? 네, 국내 증시 이번 주에 아주 롤러코스터 같은 장세를 보여줬습니다. 뭐 이 와중에 7,500까지 간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조금 전에 장 마감됐는데 1.44% 하락했고요. 코스닥 2.49% 하락하면서 조정 마감됐습니다. 자, 오늘을 포함해서 이번 주 우리 증시 소위 워시 쇼크로 하루 사이에 매수매도 사이드카 발동하면서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글로벌 시장에서는 우리 코스피가 7,500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와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 우리 증시 특징을 분석하고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좀 자세히 진단하기 위해서 이분 전문가 전화로 연결을 했습니다. 자, 정해창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FICC 리서치부 선임연구원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정 연구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자, 이번 주 뭐 상당히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너무 변동성이 심했는데, 자, 오늘도 심한 변동성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번 주 증시 우리 정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총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오늘도 투자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글로벌 AI 지수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IT 섹터의 매도세가 강화가 되면서 오늘 장 초반 일단 이번 주에 벌써 두 번째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좀 투자자분들도 좀 논리적으로 모순되거나 상충된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AI 발로 나온 이런 이슈들을 체크를 해보면 초반에는 클로드 쪽에서 워낙 AI 소프트웨어가 잘 나오다 보니까 기존의 소프트웨어 산업을 잠식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엔비디아와 이제 오픈 AI 사이에 갈등설도 있었고요. 그리고 알파벳과 아마존이 연이어서 거의 2천억 달러 가까운 엄청난 자본 투자를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 투자를 너무 많이 해서 수익성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AI 수요도 분명 좋아지는 거고 미국에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것 때문에 뭐 안 좋다 이건 알겠는데 반도체 업종은 왜 떨어지냐 이게 지금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모순적인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충되는 논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AI가 모든 원인은 현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모두 발언에서 워시 쇼크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 주말에 케빈 러시드 의장이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이후 통화정책 기조가 이제 변화될 것이 시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포트폴리오 조정이 나타나면서 기금속부터 해서 이제 유동성 자산, 뭐 비트코인이라던가 아니면은 금, 은에서부터 이제 IT 섹터로 단기 변동성이 확대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기술주 밸류에이션 부담과 수익 실현에 대한 욕구를 동시에 건드리기 시작을 하면서 IT 섹터 전반적인 셋오프 심리로 확산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증시하고 이번 주 변동성만 보면
좀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는데 JP모건이 우리 코스피 올해 7,500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자, 이거 실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JP모건이 베이스 시나리오로 제시한 코스피 목표치는 6,000포인트입니다. 그때 이제 강세 시나리오로 7,500포인트를 동시에 제시했는데 일단 기본 시나리오는 6,000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대신증권도 상반 기준 이제 코스피 타겟 시나리오를 한 5,800선으로 제시드리고 있습니다.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추세들을 보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선 저희도 타겟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5,800으로 제시드렸을 뿐이지 JP모건과 일단 기본적으로 뭐 6,000이랑 5,800이랑 큰 차이가 나는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컨셉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일단 이익 전망치가 빠른 속도로 상승이 되고 있고 반도체와 함께 이제 조선, 방산 아니면 전력기기나 원자력 그리고 로보틱스와 같은 이제 업종들이 하나씩 이제 이익 성장이 치고 올라오면서 특히 이런 이익이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JP모건에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도 이제 코멘트를 줬었는데 지배구조 개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과정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라고 저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추정에 대한 기본적인 전망은 저희와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현재 코스피 선행 EPS가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어제 기준으로 12개월 선행 EPS가 576포인트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5,000포인트 수는 PER 기준으로 이제 8.7배를 미달하는 수준입니다. 즉 10배도 안 되는 극심한 저평가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때문에 저희는 PER 기준으로 10배 수준까지만 올라가도 5,800 수준까지는 올해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이 이제 JP모건의 베이스 시나리오와 저희와 이제 거의 동일한 시나리오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JP모건 6,000 그다음에 베스트 시나리오가 했을 때 7,500 이렇게 예상했는데 우리 대신증권 리서치 센터에서도 약 5,800 정도까지 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최근 증시가 너무 좋다 보니까 자, 초보자 투자자분들이 증시에 지금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오늘같이 또 변동성이 심해지면 굉장히 걱정하고 불안감이 이제 커지는데요.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에게 좀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이런 가격적인 등락보다는 펀더멘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앞선 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업종은 사실 지금 AI를 중심으로 한 이런 매도 원인들과 맞물려서 고려했을 때 사실 글로벌 기업들이 반도체 인프라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거는 코스피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호재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시에 거의 5% 가까이 하락을 해서 이제 코스피에서도 3% 가까이 하락을 했다가 5,000선을 회복을 하면서 마감됐거든요. 이때 회복을 이끈 것이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반도체 업종이었습니다. 즉 두 가지 수급이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 건데요. 글로벌 헤지펀드 중에 이제 귀금속이라던가 아니면은 미국에 있는 소프트웨어, IT 섹터에서 손실을 봤던 그런 투자자들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이제 글로벌 IT 섹터를 전반적으로 매도하는 과정에서 한국 증시에서도 이제 반도체나 IT 섹터나 저희 같은 섹터로 묶이기 때문에 무차별적인 매도가 나왔다. 이런 게 일단 첫 번째 매도가 원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동시에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증시의 메인 섹터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익 모멘텀이 아직까지 살아있고 이런 올해 실적이 계속적으로 상승되고 있는 이런 상승 시나리오도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펀더멘털에 집중하시는 게 좀 더 현재로서는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 잠재력 대비 가격이 높아져 있는 밸류에이션 매력을 이제 중심으로 하여서 너무 그렇게 중심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실적 대비 저평가 업종과 종목들을 발굴하시면서 적절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게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 중에 반도체 업종 말씀도 해주셨는데 자, 지금 현재 주도주는 반도체 AI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대신증권 차원에서 주목하는 업종이나 전략 있으면 좀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죠.
우선 2026년 주도주로 반도체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는 AI 중심으로 하는 이제 인프라에 해당하는 반도체 섹터를 투자자분들도 중심으로 박아두시고서 가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갈 수 있는 업종이 앞서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방산, 조선 업종도 글로벌 진화학적 구도에서 이익 성장과 성장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주와 증권 업종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 증시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계속적으로 모멘텀이 유효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투자 포인트로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반도체, 그리고 방산조선, 그리고 지주증권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힘들게 여러 변동성을 겪으면서 시장을 이제 거쳐왔는데요. 다음 주 일단 단기적으로 우리 정시 어떻게 전망하시고 또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포인트 어떤 것들을 보면 되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당분간은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금속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도 이제 은이 마이너스 20% 가까이 하락을 했고, 그리고 사실 증시에 자금적으로 수급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 시장들이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미국 증시에서도 이제 나스닥이 IT 섹터 중심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앞서 케빈 워시 의장이 이제 새로운 연준 의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책 패러다임 변화 시기에서 글로벌 주요 자금들의 포트폴리오가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의 변동성은 불가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다음 주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긴 연휴를 앞두고 경제 심리와 이제 관망 심리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당분간 매물서 과정은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끝으로 말씀 전해 주시죠. 예. 다음 주 이제 전망 오늘 제가 자료를 냈는데 다음 주에 이제 미국 고용지표와 중국 물가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미국 고용지표 같은 경우는 사실 통화정책 무게중심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의 성향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고용지표의 영향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기술주에서 가치주로 넘어가는 이런 순환매나 섹터 로테이션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순환매를 가속화하는 동력으로 작용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물가 또한 최근 최악의 디플레이션 국면을 통과하고 있는데, 중국은 최근 과잉 공급을 해소하려는 그런 정책과 동시에 국내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 부양 정책들이 이제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잉 공급이 완화되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이제 경쟁 우려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클리컬 산업, 특히 에너지와 철강 업종 등이 최근에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는 부분도 다음 주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해창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선임연구원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증시 너무나 변동성이 심했기 때문에 첫 번째 소식으로 증시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소식인지 화면으로 크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한미 관세 다시 또 지금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25%로 다시 올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지금 상당히 불안한 상황인데요. 자, 지금 한미 간에 다시 지금 고위급 저촉 회담이 열리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준비를 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 김지영 캐스터가 좀 자세히 전해 주실까요? 네, 한미 관계에 긴장감이 생겼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 25% 복원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통상 외교 라인을 총동원해서 설득에 나서기는 했지만 막상 막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관세 갈등이 안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핵 추진 잠수함, 또 원자력 협정, 전시작전 통제권 등 핵심 현안들이 같이 묶여 있기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서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관세와 안보는 분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미국이 한국의 합의 의지를 좀 더 보고 싶어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정부가 안보 분야에서 먼저 성과를 내는 것으로 방향성을 잡은 분위기입니다. 관세 문제가 단순히 무역 분쟁이 아니라 지금 한미 관계에서 좀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네, 아직 지금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잘 마무리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소식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한 주의 경제판 뉴스기획 어떤 소식인지 또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지방 투자입니다. 청와대가 이번 주에 재계 관계자들과 아주 그냥 빅 회의를 열었죠. 거기서 향후 5년간 300조 원을 지방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해서 국토균형 발전에 아주 시동을 걸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지은 기자가 내용 전해주실까요? 네. 지난 4일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경제계 주요 인사들과 청년 일자리 그리고 지방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 그리고 LG그룹 등 10대 그룹 총수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날 수 있도록 기업의 채용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또 수도권 집중을 나누기 위해서 지방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겠다는 뜻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정부 정책에 협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는요. 앞으로 5년 동안 지방에 약 300조 원을 투자하고 또 신규 채용도 5만 명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이날 지역별 투자 내역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진 않았지만 주요 그룹의 지역 투자 계획에서 강원권은 빠져 있어서 투자에서 소외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가 청년 고용 확대와 또 국토 균형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역시 지방도 좀 발전해서 국토 균형 발전 하루속히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키 5 중에 네 번째 소식 큰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내수 경제. 자, 키워드로 또 저희가 뽑아왔는데요. 문 닫는 대형마트가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14년 만에 새벽 배송 길을 열어주는 지금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 지금 증시에서도 지금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쿠팡 사태 관련해서 오히려 우리 대형마트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대형마트가 지금 문을 닫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새벽 배송 길을 열어주겠다. 지금 정부 여당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지영 캐스터가 자세한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앞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무려 14년 만에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금지 규제가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유통법에 따르면요, 대형마트 월 2회 의무 휴업을 해야 하고요. 또 자정 이후에는 영업 제한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정치권에서 예외 단서를 추가해서 온라인의 경우 심야 영업이나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요. 이런 변화,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의 중심축이 온라인으로 이동을 하면서 쿠팡이 급성장을 했는데요. 반면에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이런 규제들을 적용받으면서 오히려 매출이 감소하고 점유율도 하락을 했습니다. 실제로 전체 유통업 중에서도 대형마트만 유일하게 매출이 감소를 했는데요. 다만 이번 규제 완화 움직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반쪽짜리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새벽 배송이 허용이 되면 우선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요. 또 월 2회 의무 휴업은 유지가 되면 공휴일이나 주말에 이런 수요들을 흡수할 수가 없다라는 게 업계 의견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런 논의가 진행이 되면서 대형마트가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시장에는 존재를 하는데요. 오늘은 주가 흐름 어떻게 이어졌는지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흔들림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쇼핑 오늘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대형마트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런 규제 완화에 대한 소식들이 나오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롯데쇼핑의 경우에는 4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켜낸 모습이고요. 신세계의 경우에는 전날의 상승 이후에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가 됐었는데 현재는 보합권에서 마감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이마트의 경우에는 전날 11%
1% 급등을 이어갔습니다. 그만큼 오늘 1% 하락세는 차익 실현 매물로 좀 출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수 대비해서는 분위기가 괜찮았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김 캐스터는 대형마트 가시나요? 저도 대형마트를 언제 갔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꽤 네. 오래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온라인으로 많이 주문을 하다 보니까 네. 뭔가 직접 가서 네. 이렇게 쇼핑을 하는 게 메리트가 좀 떨어지지 네.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새벽 배송 가능해지면은 혹시 또 이용하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좀 더 편리하게 좀 네. 플랫폼도 만들어지고 네. 한다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이지은 기자는 어떠세요? 대형마트 가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에? 네, 저도 한 달에 한 번꼴로 가는 네. 것 같습니다.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송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점은 장점일 것 같고요. 다만 말씀 주셨듯이 인건비 부담 그리고 소상공인 영향과 같은 부작용은 앞으로 잘 조율하느냐가 정책 효과를 좀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제 주위에도 보면은 탈팡을 해도 대안이 없다. 그러니까 쿠팡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처럼 이제 새벽 배송이 이제 대형마트가 되고 그러면 대안이 생기는 거니까 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업계에서도 얘기하지만 휴일에는 또 이제 의무 휴업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또 이제 각 주에 또 이용하려면 약간 불편함이 있어서 역시 대형마트가 또 좀 어려움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또 이제 쿠팡과 같은 온라인 그 마켓 이게 전부 다 좀 균형을 이루면서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 있게끔 아주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그런 시장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소식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다섯 번째 저희가 AI 인재 키워드로 이제 내용 보여드릴 텐데요. 큰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나왔네요. AI 인재 교육부가 지역 AI 인재 육성을 위해서 전문대학 중심으로 24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이지은 기자가 전해주실까요? 네. 정부가 AI 인재 육성을 위해서 예산 24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사업은 지역 전문대학을 AI와 디지털 교육의 거점으로 키우고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도 전문대학에서 AI를 배울 수 있도록 한 점이 핵심입니다. 교육부는 올해 공모를 통해서 총 24개 사업단을 선정하고 사업단별로 최대 10억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우선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학습에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 대학의 실습실을 확충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생성형 AI 계정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또 학생별로는 성과 데이터를 분석해서 취업 경로를 설계하는 이런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서 전문대학이 평생 직업교육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자 AI 시대를 맞아서 전문 인력이 어느 때보다 이제 필요한 시점인데요. 국내 제도와 시스템은 지금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자, AI 관련해서 뭐 종가 우리가 또 차트 준비한 거 있죠? 보여주실까요? 네. 이어서 관련주 주가 흐름도 보고 가겠습니다. 오전 코스피 지수가 미국 기술주 한파 영향으로 잠시 5천선 아래로 하락했었는데요. 관련주 역시 하락 흐름 보였습니다. 웅진 크라우드웍스 전일보다 1% 하락했고 또 아이스크림 미디어 2%대 메가스터디 교육은 전일 대비 4% 넘게 하락했습니다. 비상교육은 보합권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소식으로 오늘 증시 상당히 하락폭이 있었고 변동성이 심했기 때문에 관련 영향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 뭐 호재 관련해서 하락했다는 게 보이는 거는 좀 오늘은 어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보여드렸고요. 자, AI 인재 육성을 위한 절실한 교육 제도 개편 내용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잠시 후 2부 초대석 시간을 통해서 진단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의 경제편 뉴스킥 5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경제 저희 제작진이 선정한 5가지 뉴스는 이지은 기자 그리고 김주영 캐스터 조금 전에 정해창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선임연구원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뉴스 리포트 하나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자, AI 시대를 맞아서 역시 원격 진료 등 의료계에서도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환자 몸이 보내는 신호를 실시간으로 읽어내는 기술로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을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어쨌든 경제 1부 마치고 저는 잠시 후 2부 초대석 코너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부 초대석에는 안민석 경기미래교육 자치포럼
대표를 모시고 AI 인재 육성에 필요한 해법을 모색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이전 문제, 이게 어떻게 해법을 풀어나가야 될지 자세하게 진단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대한민국 AI 인재 교육 앞으로의 방향, 그리고 반도체 공장 위치와 전력 수급 문제 궁금하시다면 어디 가시지 마시고 채널 고정. 환자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실시간으로 읽어내는 AI가 의료 현장의 기준을 바꾸고 있습니다. 원격 진로 솔루션 기업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AI 기반 의료 모니터링 기술을 앞세워 상용화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어스의 핵심 제품은 입원 환자 모니터링 플랫폼 싱크입니다. 환자의 활력 징후와 상태 변화를 24시간 실시간으로 분석해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병동 운영의 효율성과 환자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것이 강점입니다. 지난해 싱크의 누적 설치 규모는 12,000병상을 돌파하며 본격적인 확산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올해는 신규 설치 병상 3만 개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70만 개 병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시장 침투율은 아직 5%도 채 되지 않지만 앞으로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싱크 제품이 병원 현장에 도입이 되면서 병원의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또 병원의 AI 병원으로서의 발전에 저희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어스의 또 다른 주력 제품은 웨어러블 심전도 분석 솔루션 모비케어입니다. 모비케어는 부정맥을 조기에 진단하고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해 병원 안팎에서 연속적인 의료 데이터 축적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시어스는 모비케어를 통해 외래와 검진 중심의 반복 검사 수요를 흡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싱크 인프라와 연계할 계획입니다. 입원과 외래, 재택으로 이어지는 통합 웨어러블 AI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두 제품의 성장에 힘입어 시어스는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매출은 1년 만에 81억 원에서 482억 원으로 급증했고 영업이익도 87억 원 적자에서 163억 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주가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기 흑자 전환에 성공한 지난해 8월 이후 이달 4일까지 주가는 약 398% 상승했습니다. 시어스는 다음 성장 동력으로 미국과 중동 시장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해외 매출 파이프라인 구축을 통해 성장 국면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아마 올해부터는 중동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화 실적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순차적으로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그리고 호주, 미국으로 이제 좀 시장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시범 서비스를 통한 현장 검증을 하고 있고요. 인허가가 완료되는 대로 올해 금년 내에는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시어스가 국내를 넘어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네, 어쨌든 경제 2부 초대석 시간입니다. 자, AI 시대를 맞아서 우리 증시는 AI와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불을 뿜고 있지만 AI와 반도체 산업의 근간이 되는 AI 교육은 과연 잘 되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렇지 않다고 모두가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만큼 지금 AI 인재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있지만 여러 가지 시스템이 지금 잘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자, 미래 우리가 좀 잘 따져보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AI 교육 인재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그리고 시스템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도움 말씀 위해 안민석 경기미래교육 자치포럼 공동대표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근데 안민석입니다. 시청자분들이 안민석 경기미래교육 자치포럼 공동대표 이렇게 하면 옛날 안민석 의원 아니야 이렇게 딱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국정농단을 이제, 추적했던 안민석이 맞고요. 네, 의원님으로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예. 그 이후에 의원 이제 그걸 그만두시고 어떻게 또 활동을 하시고 지금은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의 UC 버클리 대학에서 AI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초중고등학교가 AI 시대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특히 UC 버클리 근처에 실리콘밸리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실리콘밸리가 50년대부터 어떻게 구축해 왔는지,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공부하고 왔습니다. 네. AI 시대를 진짜 준비를 철저히 하신 셈이 됐네요. 예, 뭐 그렇게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 들어서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관련 분야를 이제 공부도 하셨지만 AI 인재 육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시고 많은 여러 곳에서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AI 교육을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또 준비를 하시고 최근 들어서 더 많이 주장하고 계셨는지 그 계기와 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19년부터 AI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네. 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처음으로 AI 교육을 시켜야 된다. 네. 그런 주장을 제가 21년 국정감사 때 했고 AI 로봇도 국정감사장에 가지고 네. 와서 예 장관님한테 인사드려 교육감님한테 인사드려 예, 그렇게 제가 연출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쭉 지금 한 7, 8년 정도 됐죠. AI에 대한 관심을 가진 지가요. 제 주위에는 좀 AI 전문가들이 많아요. 네. 그분들이 AI 시대 준비하지 않으면은 도태된다. 그런 네.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네. 제가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백범 선생께서 네. 문화를 얻는 자가 네.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는 AI 반도체를 얻는 자가 네. AI 반도체를 얻는 국가가 네.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응이 너무나 미흡하다 보니까 지난 3년 동안에 네. 20대 청년들이 21만 개 일자리를 잃었어요. 네. 이제라도 AI 시대를 준비하지 않으면은 네.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것이다. 네. 그런 저는 문제 의식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 교육은 네. AI 시대에 지금 전혀 지금 적응하지 못하고 전혀 있는 준비가 안 돼 거죠. 있죠, 네. 지금. 그냥 과거에 산업 시대 그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냥 답답한 마음에 네. 좀 저라도 이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네. 정치를 간두고 네. 미국 가서 이제 이 준비를 하고 네.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구상을 지금 하고 있게 된 거죠. 네. 지금 저 차트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AI 연구자 출신 국가 지금 한국이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빨리 쫓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AI 반도체 인력 10만 명 양성. 좀 전에 보여드린 차트를 보면은 정말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이 될 수 있는지 또 이제 대표님께서는 여러 가지 좀 구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전문 인력 10만 명 양성 좀 지금요. 계획을 좀 앞으로 말씀해 이제 주시죠. 5년 내로 네. 세계적으로 AI 인재가 100만 명이 필요한 시대가 온다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의 인재를 미국이나 중국에서 지금 다 확보하고 있고 네. 우리는 1.6% 정도에 불과한 AI 인재만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이 경기도에서 네. AI 인프라, 반도체 네.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경기도에서 AI 인재를 빨리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네. 10만 명 AI 반도체 사관학교
만들어서 10만 네. 명을 육성을 해야 되겠다. 네. 이제 그런 구상이고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 체계 네. 특성화고라든지 네. 가능한 고등학교들을 AI 반도체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이제 체제를 만들고요. 네. 교과 과정도 네. 교육감 권한으로 새로 만들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네. 예, 그래서 교과 과정도 새로 만들고 네. 또 교사들도 재교육시키고 네. 또 AI 교사들도 양성을 하고 네. 그런 준비를 이제 경기도에서 먼저 해서 네. 이제 경기도를 바꿔서 네. 대한민국 교육을 바꾸는 네. 그런 나름대로의 비전과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AI 반도체 인력 10만 명 육성,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텐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교육 과정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개편을 해야 될 텐데 실제적으로 이거를 실현을 하려면은 뭐 제도적으로 이걸 어떻게 바꾸는지 또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걸 빠르게 또 할 수 있는 건지 실제적인 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제 교육부가 이제 국가 교육 과정을 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은 네. 근데 이 교육 과정이 지금 현재 교육의 판은 네. 1995년 체제예요. 네. 30년 전에 짜여진 거예요. 네. 네. 김윤상 정부 시절에. 네. 그때는 두 가지를 상상하지 못했죠. 예측하지 못했죠. 첫째, 저출산 시대를 예측하지 못했죠. 둘째, AI 시대를 예측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 판, 이 불판을 이제 갈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AI 교육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 전문가들이나 교사들이나 네. 또 심지어 학부모 학생들까지 해서 네. 예, 다양한 그 요구와 그 어떤 니즈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리고 대안을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교육인을 통해서 근데 이게 학교의 힘으로는 안 돼요. 네. 그래서 지역과 함께 네. 그리고 또 대학과 함께 네. 그리고 기업과 함께 네. 그래서 제가 주창하는 벽계기 교육을 해야지 AI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저는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많은 분들에게 하면은 그렇지 학교 힘으로는 안 되지. 네. 예, 대학이 협조해야 되고 기업이 협조해야 되고 삼성, SK가 함께 인재를 길러내는 이러한 커다란 정말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을 경기도에서 먼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오산시에서 5선 의원을 하신 그 배경이 있다 보니까 네. 경기도 교육부터 좀 혁신을 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그리고 지금은 타이밍과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사실은 지금 골든 타임이 지금 지나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지금 늦은 거예요. 네, 그래서 속도감 있게 네, 이 일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벽계기 개념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 이제 산학협력 그러면 지역에 있는 기업과 또 대학과 뭐 연계해가지고 뭐 취업도 좀 더 활성화시키고 교육도 좀 제대로 하는 그런 식의 개념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좀 벽계기 개념은 어떻게 좀 다르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기본적으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한 것이죠. 네, 네. 이 학교는 시설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또 전문 인력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대학과 기업과 지역에서 네. 이 문제를 벽계기를 통해서 해결을 하자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는 경희대나 성균관대나 뭐 또 국립환경대도 있고 이런 대학들이 한 20개가 돼요. 경기 남부에. 네. 이런 대학들이 학교에 손난로가 될 수 있는 이제 그것은 이제 교육감의 정치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교육감은 에듀팔리티션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삼성과 SK 뭐 삼성하고는 자주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삼성은 적극적으로 도울 의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학교에서 키워준다고 하니까 네. 기업도 좋은 것이죠. 네. 대학도 좋은 것이죠. 네. 대학에 인재 육성을 함께 하자 그러면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네. 또 예산 지원을 해주면서 이 일을 함께하는 벽계기 프로젝트 네. 멋있지 않습니까? 네. 무엇보다도 이걸 하지 않으면은 AI 시대에 필요한 인재 육성을 어렵기 때문에 네. 이 벽계기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셔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학교 뭐 당연히 이제 학교와 기업은 물론이고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교육에 종사하시는 뭐 선생님들, 뭐 교수님들 다 마음부터 먼저 열고 같이 그렇죠.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이제 그렇죠. 생각과 말씀하신 표현대로 산학협력, 네. 그다음에 뭐 행정적 용어로는 지역과 학교의 거버넌스라고 그래요. 네네.
영어 쓰지 말고 어려운 표현 쓰지 말고 그냥 벽 깨기 하자. 벽 깨기 하자. 마음의 벽도 깨고 제도적인 벽도 깨고 이 미래 AI 인재를 위한 함께 상세 경영하는 이 벽 깨기를 학교와 지자체와 네. 대학과 기업이 함께 하자. 요 개념입니다. 네.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에듀 폴리티션이었던 말씀하셨는데 또 일반 시청자분들이 그러면 이게 어떤 개념이냐? 교육자가 조금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어떻게 돼요? 잘 이해하시네요. 네. 왜냐하면은 이 그러니까 경기도 교육만 하더라도 아주 다양한 이해 집단들이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교육감실에 없는 교육감이 되겠다. 현장에 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책상에 앉아 있지 않는.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조정력도 필요하고 리더십도 필요하고 설득력도 필요하고 추진력도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교육감은 특히 전국의 교사와 학생의 3분의 1을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교육감은 단순하게 학자 출신이나 교사 출신 가지고는 이 경기도의 난제를 풀지 못한다. 그래서 교육 현장도 잘 알고 제가 국회의원 5선을 하면서 대부분의 활동을 교육상임위원회에서 했거든요. 또 교수 출신에다가 교사도 20대 때 했었어요. 또 제가 미국에서 뭐 교육과 박사도 젊은 시절에 받았고 그래서 현장도 잘 알고 제가 학교를 한 1000군데 이상을 다녔던 것 같아요. 국회의원 하면서요. 현장을 저보다 많이 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국회 교육위원회 활동을 저보다 오래 한 분이 아마 해방 이후에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제 기록을 못 끌게요. 못 깰 텐데요. 그래서 이러한 나름대로 정치적인 경력도 가지고 있고 특히 교육위원회 활동하면서 교육 현장을 잘 아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전에도 없는 용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교육감은 에듀 폴리티션이 돼야 된다. 그리고 특히 경기도 교육을 잘하는 것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경기도 교육감은 대한민국 교육을 바꾸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이 만학의 권은 수능 제도 이걸 바꿔야 됩니다. 수능 제도와 내신 평가를 지금 상대 평가잖아요. 이 줄 세우기 교육, 아이들 사유로 말살하고 사유 능력 말살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 조장하고 AI 시대에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AI한테 수능 시험 풀어보라니까 만점 다 맞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상대 평가에서 절대 평가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교육부 장관님께서도 그런 언급을 좀 하고 계시거든요. 대통령께서도 그런 언급을 최근에 하셨어요. AI 시대에 오지선다형 이게 맞습니까?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교육감이 앞장서서 이 커다란 교육의 틀을 바꾸는 낡은 제도를 바꾸는 특히 수능과 내신 제도를 절대평가하는 이 일을 국회의원들 설득하고 교육부 설득하고 또 대통령과 만나가지고 이 문제를 푸는 그거는 에듀 폴리티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큰 정치력이 있는 그런 교육자가 필요하다. 뭐 그런 걸로 이제 저는 이해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나오신 김에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또 이제 경기도 지역을 또 기반을 갖고 계시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용인 지역에 반도체 공장이 뭐 삼성, SK 하이닉스 이렇게 유명한 공장들이 있는데 이거를 좀 전력 문제하고 연관 지으면서 호남권으로 이전하는 것이 뭐 국토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또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이제 우리 그 안 대표님께서는 반대 입장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간단하게 좀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죠. 이 논란은 최근에 대통령께서 정리하셨어요. 가늠하를 타셨어요. 굉장히 지혜롭게 이건 기업이 판단할 일이다. 그래서 제가 삼성한테 물어봤어요. 의견을 여쭤봤더니 이전할 생각이 단 1도 없습니다. 단 1도 없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더 힘든 일이에요. 아마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전북 지사 나오신 어느 한 국회의원께서 뭐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분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논란은 더 이상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제 이게 정치적인 사실 논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불필요하고 기업의 어떤 그 당사자 입장 중심으로 판단하면 된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300조를 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삼성이 전북에 단 지금 한 15개 팹이 만들어질 계획이거든요. 남서에. 단 한 개라도 옮길
의사가 없는데 네. 이게 네.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에는 가능한 일이에요. 네. 정부가 네. 독재자가 네. 기업한테 옮겨 그건 가능하죠. 지금 독재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든 일이에요. 더 이상 이 논란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이게 나온 김에 또 한 가지 또 여쭤보면 사실 이제 반도체 공장 이제 전력 수급 문제하고 이제 계속 연관되지 않습니까?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력 수급 관련 문제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건 짓는더라도 경기도권에 그런 전력을 끌어올 수 있는 어떤 시설들 뭐 이런 체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이제 궁금증이 될 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호남에도 네. 전력이 부족한 건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AI 시대에 필요한 이 전력이라든지 용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취지를 담은 네. 반도체 특별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노동계와 함께 빨리 합의를 해서 네. 이 법 통과가 되면은 이 문제에 대한 네. 좀 현실적인 대안도 쉽게 마련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이 반도체 문제도 그렇지만 앞서 이제 저희가 계속 제가 질문 드리고 설명해 주신 AI 교육 또 10만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신데 아까 지금 에듀 폴리티션도 말씀해 주셨고 정치력 있는 교육과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차기 경기교육감 선거 후보로 또 준비 중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국회의원을 5선 하셨는데 교육감은 조금 더 차원이 다른 것 같아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또 출마를 결심하고 좀 준비하고 계신지 그 과정 좀 설명을 해주시죠. 첫째는 이 판을 바꿔야 된다. 네, 이 산업시대 교육판을 AI 시대 교육판으로 바꿔야 된다. 네, 그런데 AI 교육이 자칫 잘못 오해가 돼서 초등학교부터 네. AI 기기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지금 그 현실이에요. 네, 저는 전문가들하고 토의한 결과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네, AI 교육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초등학교 때까지는 AI 시대에 필요한 독서 교육, 네. 문해력을 높이고 네, 이 교육을 잘해야 돼요. 네. 그래서 교육의 본질에 충실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이제 교육의 새로운 판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 이제 네. 그런 좀 간절한 그런 이제 마음이고요. 네. 이것을 경기도부터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네.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네.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뭐 판을 준비해 그래서 주셔서 지금 이거 한번 좀 화면으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 남부는 아시아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예요. 네, 사이즈가 실리콘밸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 그 8개 도시가 성남은 펜비스 그 회사가 있죠. 네, 평택까지 해서 이 8개 도시가 서로가 협력을 하면은 네, 아시아의 실리콘밸리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각자 도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교육부터 삼성과 하이닉스까지 포함시켜서 대학까지 포함시켜서 교육부터 네. 초중고등학교 연계하는 AI 교육을 시키는 경기 남부 AI 교육 특별시를 만들자. 네. 그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그냥 뭐 후적 지나가가지고요. 끝으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안 대표님 슬로건은 AI 시대 첫 교육감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미래 교육 정책 비전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학교가 교육이에요. 우리의 교육은 입시입니다. 네, 이게 잘못된 것이죠. 네, 이 수능 모든 게 평가가 문제고 수능이 문제인데 네, 이것을 이 수능을 설계했던 93년에 수능 설계했던 고려대학교 박도순 교수님마저도 이 수능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능을 없애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한 아이들끼리 경쟁하지 말고 좀 더 행복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경기도에서 시키고 싶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시간이 짧아가지고요. 자, AI 시대 첫 교육감을 목표로 지금 준비 중이신 안 대표님 바쁘신데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민석 경기미래교육포럼 교육자치포럼 대표 모시고 대한민국 AI 교육의 미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자세히 살펴드렸습니다. 자, 알찬 정보 듣다 보니까 벌써 방송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4시 변함없이 이 자리에서 경제 현안들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